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으로 나타내지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공비에 상관없이 첫째 항 a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공비에 상관없이 늘 이 등비 수열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다음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그럼 공비가 R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R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는 3의 n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1의 n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계속 1이 반복된 형태겠죠. 그런 경우 1이라고 적고 수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렇죠? R이 -2가 1 사이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할 수 있고요. n의 계속 큰 수로 점점 큰 수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의 n승이라는 숫자는 0의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R이 만약에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1의 R승이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동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R이 만약에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의 n승 같은 꼴이 될 것이고 이 역시 진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등비 수열에서는 R이 1인 경우와 R이 -1과 1 사이인 경우에 우리가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공비 R이 -1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공비가 2x-3이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커야 되겠죠. 수렴 조건을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4를 더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결국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 x값은 다음과 같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인 R이 1일 때와 R이 -1과 1 사이일 때라는 사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됨을 꼭 확인해 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등비 수열
모양이 포함된 형태의 예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필기를 해놓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형태는요. 분모에서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듭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는 그러면 분모에서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듭 제곱은 그렇죠? 4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를 4의 n승으로 나누어야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그럼 분자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4n승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의 n승은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이 되죠. 그리고 4의 n승을 4의 n승으로 나눴기 때문에 값이 1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r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의 극한값은 1분의 4가 돼서 값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꼴의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필기를 해놓고 적용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듭제곱으로 묶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6의 n승으로 묶어내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죠. 6분의 5의 n승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5의 n승은 수렴 조건에 따라서 0이 되고요. 그리고 남는 수는 6의 n승이 되는데요. 6의 n승에 n의 남는 수는 마이너스 6의 n승이 되는데 이 경우 n에다가 계속 숫자를 큰 수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계속 커지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두 가지 예시는 숫자가 정확하게 정해진 형태였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R이라는 미지수를 포함하는 형태로 또 많은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앞에 그 수렴 조건을 확인할 때처럼 R이 마이너스 1, R이 1,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어떻게 또 범위로 나눴나요? 그렇죠. R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식의 값을 각각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 두 경우는 모두 발산하기 때문에 묶어서
다음과 같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네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R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산을. 준 식을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R의 n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위아래를 R의 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2 나누기 R의 n승이 되고요. R의 n승으로 나누면요. 1 빼기 2의 R의 n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R의 n승이 발산하기 때문에 전체는 0으로 갈 거고요. R의 n승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갈 것입니다. 결국 극한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결국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주어진 식을 확인해 보면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수렴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그대로 R을 1을 요 R에다가 대입해서 숫자의 변화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럼 1 빼기 2가 되고요.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결국 극한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R의 n승, R의 n승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합니다. 결국 이 전체의 값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미지수가 포함된 수열의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다음과 같이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